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알려줄 소프트웨어계 램프 요정 지니라고 해요. 여러분 중에는 아두이노 하고 아두이노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두이노? 그게 뭐죠? 하고 아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처음이에요 하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우리 지니들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줄 테니까 겁먹지 말고 천천히 같이 공부해봐요. 그럼 우리 친구들 지니랑 같이 열심히 배우러 갈까요? 짠! 먼저 이번 영상을 통해 친구들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아요. 아두이노, 얘는 도대체 어떤 친구인지? 블록 코딩밖에 안 배웠는데 실제 코딩으로 아두이노 코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부품을 사용해서 회로 만드는 방법, 이런 점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두이노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피지컬 컴퓨팅이 뭔지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은 외부의 물리적인 값을 다양한 감지기로 입력받은 후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처리해서 출력 장치를 통해 현실 세계를 제어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디지털 장치를 이용해 정보를 입력받고 처리한 후에 이 결과를 현실로 나타내주는 걸 말해요. 이러한 피지컬 컴퓨팅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바로 아두이노라고 하고요. 아두이노 하면 이렇게 생긴 하드웨어만 생각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친구들이 생각하는 이런 건 아두이노 나노, 우노, 메가 등의 이름을 가진 아두이노 보드라고 해요. 그래서 아두이노라는 것 자체는 하드웨어인 보드랑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까지 모두 합친 개발 환경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런 아두이노로는 과연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의 손이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도록 초음파 센서와 서브모터를 이용한 스마트 쓰레기통도 만들 수 있고요. 등록된 지문인 경우에만 잠금이 해제되는 장치를 만들 수도 있어요. 빛을 쫓아다니도록 하는 가짜 해바라기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중심잡기 로봇도 만들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 블루투스 모드를 이용해 휴대폰과 연결하면 스마트폰으로 아두이노 작품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작품이긴 하지만 로봇팔, 글로브, VR과도 연결시킬 수 있고요. 어떤가요? 아두이노 되게 멋지고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너무 어렵고 대단해 보이기만 하나요? 친구들도 앞으로 아두이노 열심히 공부하고 코딩 공부도 열심히 하면 이런 멋진 작품들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막 아두이노가 뭔지 배우기 시작한 새내기들이니까 어려운 것보다는 친구들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아두이노의 기본 오브 기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아두이노를 다룰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부품들 몇 가지를 같이 볼까요? 먼저 이 친구는 아두이노 우노라고 해요. 우노는 회로랑 컴퓨터 사이를 연결해서 부품이랑 컴퓨터 사이를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요. 다양한 값들을 회로로부터 입력받고 이후 회로로 명령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 부분이에요.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빵판이라고도 불리는 브레드보드라고 해요. 다양한 부품들을 이 브레드보드에 꽂아서 회로를 만드는데요. 이 브레드보드는 우리가 회로를 조금 더 쉽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왼쪽에 있는 파란 선은 USB 케이블이에요.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우노보드에 업로드하기 위해 우노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데 사용해요. 옆에 있는 알록달록한 선은 점퍼 케이블이라 하고 회로를 연결할 때 사용해요. 맨 왼쪽에 있는 알록달록한 건 LED예요. 발광 다이오드라고도 하는 친구들이 잘 아는 그 빛을 내주는 LED를 말해요. LED는 긴 다리와 짧은 다리가 있는데 긴 다리에는 플러스 극을, 짧은 다리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파란색 자그마한 물체는 저항이라고 해요. 과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줘서 장비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해주는 부품이에요. 그 다음 검은색의 회색 다리가 4개 달린 이 부품은 스위치예요.
스위치는 눌렀을 때 어떠한 행동의 변화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 연탄같이 생긴 검은 물체는 피에조 부저라고 해요. 특정 주파수에 해당하는 진동을 줘서 전기적 신호를 바탕으로 소리를 내는 부품이에요. 그럼 그 중에 회로를 만들 때 중요한 브레드보드 사용법에 대해 짚고 넘어갈게요. 브레드보드는 가로로 긴 하늘색 선을 기준으로 내부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방향이 달라져요. 이렇게 하늘색 선 안쪽에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5개씩이 한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중앙에 구분된 길을 건너뛰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로 5개씩 한 줄로 연결되어 있고요. 반면 하늘색 선 밖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길게 한 줄씩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빨간색 선 옆에 써있는 것처럼 플러스 극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전원을 연결하는 데 사용해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아두이노의 GND 핀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위쪽과 동일하게 파란색 선은 마이너스 극, 빨간색 선은 플러스 극으로 한 줄로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로줄은 왜 있는 건지 혹시 아나요? 그건 바로 아두이노에는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핀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드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5V 핀의 경우 1개, GND 핀의 경우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극인 5V를 많은 부품들이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줄을 다 플러스로 설정해주고 필요한 부품들이 그 5V를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점퍼 케이블로 연결해주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라운드를 의미하는 GND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처리해주기 위해 사용하겠죠? 그래, 아두이노의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선 대강 알겠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쓰냐? 라고 할까봐 이번에는 아두이노 아이들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위해선 당연히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먼저 구글에 한글 또는 영어로 아두이노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하고 제일 위에 있는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소프트웨어라고 적힌 곳이 있을 텐데 그곳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나오는 다운로드를 클릭해주세요. 이제 페이지가 바뀌었다면 스크롤을 내려서 위와 같은 모습이 나오도록 해주세요. 윈도우즈면 윈도우즈, 애플 맥 컴퓨터면 맥, 리눅스면 리눅스로 자신의 컴퓨터에 맞춰서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눌렀는데 이런 화면이 떴다. 이 창은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발전을 위해 기부해 주실 거냐 라는 뜻이에요.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는 무료 프로그램이니 걱정 마시고 아래에 있는 저스트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돼요. 방금 살펴본 방법은 정통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 살펴볼 건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에서 조금 더 간편하게 다운받는 방법이에요. 먼저 작업 표시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라고 영어로 검색해 스토어 앱을 실행시켜주세요. 그러면 나오는 이 스토어 창에서 오른쪽 위 검색 버튼 쪽에 아두이노라고 영어로 입력하고 검색하면 이렇게 생긴 창이 딱 하고 나올 거예요. 와, 딱 봐도 뭘 눌러야 다운로드 될지 알겠죠? 맞아요. 저 파란색 무료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가 시작돼요. 버튼을 누르고 위에 다운로드 진행률이 뜨면 성공적으로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다운로드가 완료될 거예요. 혹시 자기가 다운로드에 실패했다 해도 좌절하지 마세요. 친구들 아까 아두이노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눌렀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이렇게 생긴 창을 봤었죠. 프로그램 설치가 잘 안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실행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코드 온라인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웹 에디터에 들어가준 후에 로그인 창에서 구글 계정 등을 이용해 로그인을 해주면 이렇게 다운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두이노 코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아두이노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코딩을 할 땐
블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직접 입력해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해요.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크게 셋업이라는 초기 설정과 루프라는 본격적인 내용으로 나뉘어요. 보이드 셋업이라는 부분 먼저 볼게요. 보이드 셋업은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딱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로 사용할 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보이드 셋업 안에 보면 핀 모드라고 두 줄이 적혀있죠. 어려울 것 하나 없이 말 그대로 핀의 모드를 설정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두이노 보드를 보면 숫자가 적혀있고 무엇인가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꽂을 수 있는 칸 하나하나를 핀이라고 해요. 이러한 핀으로부터는 정보를 입력받아올 수도 있고 또 핀을 통해 명령을 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핀 모드에는 사용할 핀의 번호나 핀의 이름을 적어주고 그 옆에는 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정보를 내보낼 것인지 인풋, 아웃풋으로 입출력 모드를 지정해주면 돼요. 이때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C 언어가 기반이기 때문에 문장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해요. 셋업이 초기 설정이었다면 루프는 실제 실행될 프로그램의 본부대예요. 보이드 루프는 블록 코딩에서의 무한반복 블록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한반복 블록 아래에 실행할 블록들을 끼워 넣으면 그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루프문 안에 실행할 코드를 적으면 그 내용이 무한반복돼요. 만약 뭐뭐 라면의 제어 블록은 아두이노에서 if로 나타내요. 블록에서 만약이랑 라면이라는 글자 사이에 있는 빈칸의 조건을 만족하면 그 아래에 이어지는 블록의 내용을 실행하는 것처럼 if도 마찬가지로 if 옆 가로 옆에 들어갈 조건을 만족하면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는 것이죠. 친구들이 영어 문법 가정법에서 배운 만약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의 if 의미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이랑 왼쪽 사진이 방금 전에 비해 뭔가 바뀐 거 눈치챘나요? 블록에는 아니면 이라는 부분이 추가됐고 코드에는 else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아까는 if 안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만족시킬 때만 일을 하고 끝냈는데 if문 안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에는 B라는 내용을 실행하라는 else가 생긴 거예요. 즉 el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으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행동을 할지를 지정해주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이번에는 핀을 사용해서 값을 받아오거나 명령을 내보내줄 때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친구들 읽다라는 뜻을 가진 read라는 단어에 대해 아시죠? read가 들어간 함수는 아두이노 보드가 센서, 부품, 회로로부터 값을 읽어오는 것 그리고 받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반면 쓰다라는 뜻을 가진 write라는 단어가 들어간 함수는 보드에서 부품이나 회로로 명령이나 행동 등을 출력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셋업 함수에서 인풋으로 설정한 핀은 정보를 받는 역할, 즉 read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고 아웃풋으로 설정한 핀은 정보를 내보내는 역할, 즉 write를 하는 것이에요. read해서 정보를 읽어드리고 write는 명령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러한 신호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두 가지 종류의 신호가 있어요. 0과 1, ON/OFF, YES와 NO처럼 딱딱 끊어지는 것을 디지털 신호라고 하고 0.1, 0.2, 0.3이나 1, 2, 3, 4, 5처럼 값이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아날로그 신호라고 해요. 버튼을 눌렀거나 누르지 않았거나처럼 딱 나뉘는 경우를 바로 디지털 신호라 할 수 있고 빛의 밝기나 물체로부터의 거리 같은 경우를 아날로그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과 같은 디지털 E 센서가 눌러졌는가 라는 블록을 아두이노 코드로 작성할 때에는 디지털 신호라는 디지털과 읽는다는 뜻의 read를 합친 디지털 read를 사용해요. 이때 어느 핀으로부터 값을 읽어올 것인지를 지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블록에서 디지털 E라고 지정했던 것처럼 괄호 안에 핀 번호나 핀 이름을 적어줘야 해요. 디지털 출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디지털 신호라는 디지털과 출력한다, 써준다라는 뜻의 write를 합쳐 디지털 write를 사용해요. 어느 핀으로 명령을 보내줄 것인지 지정해주기 위해 괄호 안에 핀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 어떠한 신호를 보내줄 것인지 출력 모드에 대해서 같이 작성해줘야 해요. 디지털 신호인이 꺼짐, 켜짐 두 가지 신호가 있겠죠? 이걸 아두이노에서는 하이와 로우로 나타내요. 하이는 5V를 출력해준다는 뜻으로 켜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로우는 0V를 출력해준다는 뜻으로 꺼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날로그 입출력도 디지털과 마찬가지로 리드와 라이트가 있어요. 값을 읽어드리고 보내줄 때 아날로그 신호를 다룰 것이기 때문에 리드랑 라이트 앞에 아날로그를 붙인 아날로그 리드, 아날로그 라이트를 사용해요. 어떠한 핀을 사용할지 핀 번호나 이름을 지정해놓은 것과는 동일해요. 다만 아날로그의 경우 단순히 켜고 끄는 것 말고도 연속적으로 변하는 값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출력할 때 하이나 로우가 아닌 출력할 숫자 값을 지정해줘야 해요. 추가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때 많이 쓰이는 것들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하이와 로우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핀 번호에 연결된 부품을 켜고 끄는 데 쓰여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부품에서 오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낼 때도 사용돼요. 엔드 기호가 2번 작성된 건 그리고라는 의미예요. 뭐뭐 이거 뭐뭐 라는 뜻이라 두 가지 조건을 둘 다 만족한 경우에만 참여되도록 하는 연산자예요. 반면 앞에 있는 짝대기 두 개는 또는 이라는 의미예요. 뭐뭐 이거나 뭐뭐 라는 뜻이라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참여되는 연산자예요. 등호가 한 번 있는 건 이 값을 넣는다, 대입한다 라는 뜻이 되고, 뭐뭐와 같다 라고 나타날 때에는 등호를 2번 써서 나타내줘야 해요. 와, 친구들 이론만 배웠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싶죠?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로 어떻게 코드를 쓰고 어떻게 회로를 만드는지 같이 연습해 볼 거예요. 눈 크게 뜨고 집중해서 같이 해봐요. LED를 5초 간격으로 껐다 켜기. 단 LED는 디지털 10번 핀으로 제어해주세요. 친구들 이건 친구들 교과서에서도 똑같이 배웠을 부분이에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순서대로 표현해보면 왼쪽 그림과 같겠죠? 그리고 친구들이 배운 블록 코딩으로 본다면 디지털 10번 핀을 켜고 5초 기다리기, 끄고 5초 기다리기를 무한반복 블록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한 단계씩 아두이노 코드로 바꿔볼 거예요. LED를 연결하는데 디지털 10번 핀으로 사용하라 했네요. 그리고 LED를 끄고 켜는 것은 LED에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니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초기 설정으로 void setup 함수에서 핀모드 함수를 사용해 우리가 쓸 LED를 10번 핀 아웃풋으로 지정해줘요. 무한반복이라는 블록은 실제 우리가 실행할 부분이니 아두이노 코드에서는 void 루프로 나타내고, 디지털 10번 출력을 켜짐으로 한다는 건 디지털 핀으로 하이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10번 출력 켜짐은 디지털 라이트를 사용해서 10번 핀 하이로 나타낼 수 있어요. 5초를 기다린다는 건 미루다, 연기하다 라는 뜻의 영어 딜레이를 사용해줘요. 아두이노에서 시간 단위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라서 1초는 1000 마이크로세크가 되어요. 그래서 5초면 딜레이 5000으로 나타내주면 돼요. 디지털 10번 출력을 꺼짐으로 한다는 건 로우라는 신호를 보내준다는 게 되니까 디지털 라이트를 사용해서 10번 핀 로우를 나타내주면 돼요. 끄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5초 기다려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회로를 연결해 볼 거예요. LED를 먼저 브레드보드에 꽂아줬어요. 브레드보드는 안쪽 부분은 이렇게 5개씩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LED 다리 하나는 다른 줄로 연결해줘야겠죠? LED는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는 디지털 10번 핀으로 연결하라 했으니 이렇게 노란색 같은 라인에서 시작해서
10번 핀으로 선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훅도 마찬가지예요. 세로에서는 마이너스를 기준점, 그라운드라는 뜻으로 GND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 같은 라인에서 시작해서 GND라고 표시된 핀으로 연결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니가 실제로 실행해본 모습을 볼까요?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실행이 되었죠? 짠!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늘 배운 부분이 쉬운 친구들도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보라고 지니가 활동지 만들었으니까 꼭 풀어봐요.